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선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석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글쎄 저번에 뵀을 때까지는 기분이 참 괜찮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뭐랄까 유난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에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이 판세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뒤집히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한 줄 요약을 하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배신이다라는 그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잠을 좀 못 잤어요. 배부른 소리죠. 사실 윤한 갈등 제가 이 방송 전에 갈등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 어떻게 이룬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 총선을 목적에 두고 지금 갈등도 배부르다. 맞습니다. 뭐 하냐?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뭉치는 거 보십시오. 가족 발림하고 그렇게 욕하다가 총선 승리를 목표로 온갖 잡쓰레기들 다 모여서 하나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이거 뭡니까? 뭐 좌동훈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윤석열 어떻다 다시는 분들도 있고 응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내부자들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좌파에서 전향한 인사들이 사실 우리가 굴러온돌이 박힌 돌 뺀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소리. 아니, 현재 상태에서 이런 거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영상 제 채널 조회수 불과 한 200개, 300개 나옵니다만 심지어 그 와중에도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좌파라고 이런 취지의. 근데 뭐 한동훈 좌파 그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원래 좌파고 국민의힘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주위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좌파고 김경률, 뭐 함은경 이런 사람들한테 한동훈이 휘둘리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들의 근거가 그 원천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또 상당히 악의적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 내지는 이 두 세력의 갈등 내지는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이거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세력이 지금 있다. 이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데는 어디인가?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곳인가 싫어하는 곳인가? 싫어하는 곳이라면 굳이 이 사람들 이득을 보는 걸 우리가 왜 거기에 동조해야 되느냐?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잘 잡아주셨어요. 지금 그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을 우파 정당에 지금 맞습니다. 대입을 시켰다. 그러고 지금 말하지 않아도 돼요. 총선을 승리를 시키고 난 후에 그래 뭐 좌파니 맞습니다. 뭐 주변에 뿌락지가 있나느니 그건 후 일입니다. 이제 기승전 뭐 한동훈 공격, 기승전 윤석열 공격 여기서 지금 최대한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일단 보수는 뭉쳐야 한다. 맞습니다. 뭉쳐서 총선 승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생각하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 기쁨 같은 선상에서 다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총선 승리를 앞두고 지금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보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갈등, 2차 갈등 그런 식으로 언론이 쓰고 있는 건 좌파 성향을 매우 띠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에서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배부른 소리 이제 그만. 한윤 갈등 그만. 총선 승리 목표로 가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만 타겟으로 갑시다 좀. 저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건데요. 네. 지금 이 갈등의 시작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의 착각들, 여러 가지의 오판들이 지금 뒤섞여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제가 굳이 뭐 이건 무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얘기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특검 네. 거기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소위 우파 성향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전까지 굳이 그렇게 또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만한 대선 주자가 없다. 이런 현실 인식 판단 아래 또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던 그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뭔가 이 불의에 맞서 싸운다.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 말씀하셨지만 온갖 범죄, 비리, 의혹, 혐의를 받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선물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닌 이재명을 응징할 수 있다. 그렇죠.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럼요. 우리 국민적인 뭐랄까 우파 성향 국민들의 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럼요.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정치를 잘해주십시오 이런 거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요. 예, 정의 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우파 성향 국민들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정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일원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 아래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요즘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휘하 내지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약간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윤한 갈등 그런 이제 표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위 통칭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번 갈등 말고 저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제 한 2달 전 일입니다. 그럼요. 2달 전에도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에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 특히 비서실장 내지는 대통령한테 정무적 조언을 하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들의 과연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정무적 조언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 참모들 의견 듣고 숙고 끝에 지금 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황상무 그리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건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 또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네. 판단하겠다, 소통 시스템을 작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무적인 감각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예, 부분에 대해서 매우 더디게 예. 반응을 하고 판단을 했다. 저는 사실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는 부분에 조심스럽긴 해요. 우파 입장으로.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애국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맞습니다. 의료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그 2가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집보하는 그 라인들에 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내용들을 딱 봤을 때 의료개혁 부분 시작해서 딱 봤을 때 제2의 부산 엑스포 사태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그 소통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를 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재건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관련해 가지고 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감정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사람, 이 관료, 특히 이제 고시를 통해서 고위 관료 승진을 해서 그 아주 좁디 좁은 그 관료 사회 안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과 이 생각하는 이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사실은. 매우 다르더라고요. 예, 이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참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거기 옆에 포진을 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뭐 수석 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옆에서 이 비서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항상 그 공무원 출신을 쓴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에 비서실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지금 현재 이 사람도 행시 출신이고 네. 평생을 그냥 관료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대통령 옆에 있는 정무수석이라도 좀 이 정치권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뭐 제가 뭐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비서실장요? 아니 정무수석 비서관입니다. 네네네. 이 사람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행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이력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거의 공적인 이력이 이명박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한번 했다. 이것뿐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했냐? 그 전에는 이제 한신대를 나와서 좌파 운동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뉴라이트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뉴라이트 그 단체에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다. 이것뿐입니다. 그 뉴라이트 잠깐의 경력으로 이명박 청와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 없습니다. 2018년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 때 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가 부실장 그걸로 다시 정치권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옆에서 아주 고난도의 정무적인 조언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실은 정치 경험이 없다. 이 여의도하고 거리가 멀다. 여러분들 정무수석이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조윤선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재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무수석이 되니까 말이 나온 게 뭐냐면 겨우 재선을 어떻게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놔둘 수가 있느냐. 저 경험이 한참 저기 일천한 저 재선을 어떻게 대통령 옆에서 정무적 조언을 한다고 저 앉아 있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무수석은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권 경험이라고 해봤자 일종의 당직자 비슷한 역할을 좀 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일들로 인생이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쳤다. 예. 그러면 뭐 어떤 책임을 안고 사퇴를 하고 전면 물갈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5년의 임기 안에 그래도 새로운 물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 그 대통령의 귀도 열린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비서진들이라든지 중간에서 이제 뭐 언론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뭐 앞으로 있을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물갈이가 좀 필요하다. 대통령실 자체에서 빠르게 이 뭔가를 쇄신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정화 작업은 조금 필요하다. 지금 제가 뭐 내부에서 듣는 이야기들만 들어봐도 정말 고구마 한 수백 개 잡순 듯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온몸이 근육이 뭉칠 정도인데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의료개혁 이야기가 지금 이 의료개혁을 가지고 의대 정원 이슈에 관해서 이 플랜을 짰던 사람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한 사람이 김윤 교수고요. 한 사람이 안상훈입니다. 안상훈은 국민의힘에서 비례 16번을 받았고요. 김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좌파들의 이 내부 네. 분열, 공격에 공작에 말렸다, 당했다. 공작에 네. 당했다라는 게 있다. 그 정도의 내용들이 언론을 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강고로 나가더라도 뭐 중간에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턴하는 것도 이거는 최고 결정권자가 강단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총선 21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제 딱 3주 남았어요. 예. 우리는 1 목표가 승리입니다. 지금 최고 명제를 그냥 둬야 되는 게 총선 승리예요. 이거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배부른 소리 다 그만 집어치고 모든 기운을 뭉쳐가지고 총선 승리로 가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박기석 기자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예. 지적들 예. 따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소통 시스템이 그동안에 멈춰 있었다,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척을 하는 걸 아니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싫어합니다. 척을 하는 거. 근데 뭐뭐 척, 잘난 척, 예. 뭐 이쁜 척 이런 뭐 거. 삼척동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이가 그래서 비호감이 높은 겁니다. 근데 2016년도에 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폭망했느냐? 네. 국민들이 지지해줄 생각이 지금 없는데 자기들은 무슨 180석이 어쩌네 저쩌네 그 소리를 했고 김무성이야 무슨 억새 들고 나르샤. 근데 또 김무성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도장을 갖고 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을 주체인 당 대표가 그거 직무를 거부하고 부산 영도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했는데 나는 도장을 들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한 놈들은 내가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지는 쪽은 항상 이 현실에 대해서 오판을 합니다. 지는 쪽은 항상 이 민심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기가 있을 것이야. 나는 지지를 받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사람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근데 유난 갈등 뭐 이런 갈등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 우리 국민은 어느 정당 어느 세력을 또는 어떤 인물을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마치 뭐나 된다는 듯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아무리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투표 의지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지만 안 나온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보수 세력 중에서 상당수가 이탈한다? 그럼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필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도 망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가? 저는 참 관전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보수 유권자들이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면 그것부터 지금 뒤집어서 다다시 생각해야 된다. 네. 남은 21일이 사실 타이트한 날이지만요. 네. 또 우리에겐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또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요 깨어나라. 용산이요 깨어나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19일 날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네. 그것에 살짝 마음 녹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려보도록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